자, 이런 7번 보면 뭔 내용이냐면 오씨 깜짝이야. 자,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5개 영역을 5가지 색깔로 칠하라네. 1097번. 그러는데 5개 영역을 어떻게 칠할 것이냐?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 5개를 고르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색깔 5개를 어떻게 고를 거야? 저기서 아무데나 먼저 한 영역을 5개 중에 고르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는 아니고 뭐 팁이라 그래야 될까? 팁 중에 하나가 다른 면과의 접촉하는 데가 많은 그 면부터 시작하는 게 계산이 보통 편하고 오류가 적어. A 같은 경우는 B, C, D랑 다 마주치지. 그럴 때는 A부터 하는 거야. A의 색깔을 몇 개 넣을 수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색깔이니까 A에서 고를 수 있는 색깔이 5개. 그러면 B는 여기 보면은 이웃한애랑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B랑 A랑 겹치지 않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 갔어? 이거 테이블 겁난데. 이게 뭐야? 여기 아니구나. 엉뚱한 걸 알았네. 잠깐만. 지금 무언가를 빼먹었어. 어우, 왜 이렇게 늦어? 아니구나. 해석할게. 자, A에다가 하나를 택했으니까 B라는 놈은 이웃한 면이랑 같은 색이 되면 안 돼. 고를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잖아. 그치? C라는 놈은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지. 고를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지금 3가지지. D라는 놈은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니까 얘도 2가지. B랑은 같아도 상관없지. 그치? 이웃하지 않아. 그래서 D도 3가지. 마지막으로 E 같은 경우는 A와 D라는 2가지 색깔이 다른데 나머지 3가지 해가지고 9 곱하기 얼마야? 20이니까 9가 아니고 27 곱하기 20이니까 540까지. 이렇게 540까지 선택이 있더라. 색칠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1099번 같은 문제야. 1099번 같은 문제. 잠깐만. 그렇지. 얘가 잘 보면 선생님 상문제보다도 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칠하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4가지 네 개의 영역에 4가지 색깔이니까 위에랑 똑같아 보이잖아.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 얘는 잘 보면 여기는 A랑 성형아 C가 인접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얘는 안 한 거야. 이렇게 인접 안 하고 떨어진 게 있는 그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떨어진 애들, 얘네들 만날 일이 없지.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색깔이 같은 경우 한 번, 다른 경우 한 번 따로 나눠서 해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랑 C가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4개 중에 먼저 골라야 되잖아. A가 4개를 고르고 나면 C는 자동으로 A랑 똑같아야 되지. C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똑같잖아, 색깔이.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만 빼고 나머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D는 몇 가지? 3가지. D는 몇 가지? D도 인접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D도 내가 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인접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D는 몇 가지? 3가지.
자, 두 번째로 A랑 C가 색깔이 다른 경우에 그러면 창영아 A는 5가지고 다섯 가지 4가지 골랐다면 C는 A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3가지. 그러고 나면 B라는 놈은 얘네 둘 서로 다른 2가지 색깔을 빼고 나머지 2개에서 골라야겠지. 2, 그리고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 36가 이건 얼마야? 12에다 23가? 아니 48인가? 답이 좀 이상하네? 답이 맞네? 이상하게 생각해도 맞네. 따라서 몇 가지? 8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접촉면이 없는 애들이랑 얘네처럼 이렇게 다 접촉하는 애들이랑 애가 있는 애들 그런 거를 차이를 둬야 돼. 상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에 나중에 풀면 알겠지만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수용도가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고 나눗가지처럼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4개의 숫자 1, 2, 3, 4를 1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 건데 A, I는 I가 아니네. 예를 들면 1, 2, 3, 4라고 쓰면 얘는 A1도 1, A2도 2, A3도 3, A4도 4가 되니까 오히려 이걸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1, A2, A3, A4 자리에 여기에는 1이 안 되고 여기에는 2가 안 되고 여기는 3이 안 되고 여기는 4가 안 된다. 이거를 그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B지. 얘는 2부터 시작하는 거야. 2부터. 그럼 남은 숫자가 1, 3, 4니까 1, 3, 4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 3, 4 다 들어갈 수 있지. 2 빼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렸지. 1, 3, 4 그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남은 숫자 3, 4인데 여기 3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게 4와 3 정도밖에 없겠네. 여기 앞에 2, 3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4 들어가거나 아니면 1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1과 4. 세 번째 1 들어갔으면 남은 거 4. 여기 2, 4 들어갔으니까 남은 숫자가 잠깐만 잘못 썼다. 여기 4, 네 번째에 4 들어가면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얘도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4일밖에 없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3일 남았는데 3일 하면 3에 3이 들어가니까 1, 3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오네. 2일 때. 자, 그 다음 3일 때는 3일 때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숫자 1, 2, 4 중에 1과 4만 들어갈 수 있겠지. 1과 4. 3, 1이 쓰였으면 남아있는 게 2, 4인데 2, 4 하면 안 되겠지, 참여. 그래서 얘는 선택이 4, 2밖에 없고 얘는 3, 4 했더니 남은 게 1인데 여기 1, 2 해도 되고 2 해도 되잖아. 그치? 얘가 두 가지. 1, 2, 1.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1에 4가 들어간다면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1, 2, 3 중에서 2는 안 되잖아. 두 번째니까. 그래서 1, 3 1, 3 나올 건데 4, 1이 들어갔다면 남아있는 2, 3이지. 2, 3 중에서 여기 3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2와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4, 3 들어갔다면 남아있는 1, 2는 그러면은 1, 2가 돼도 되고 2, 1이 돼도 되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여기도 세 가지에서 총 몇 가지 경우에는 수가 나오거나 여기 두 가지 경우에는 수가 나오고 어렵지 않죠? 수용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건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순열수 한번 봅시다. 1103번. 여기 보니까 스마일에 있는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는 5개 중에 3개를 택한데 순열로 따지면 몇 P 몇 하면 되겠니, 청년? 5P 3. 그렇지, 5P 3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죠. 5P 3하니까 얘는 5, 4, 3이라서 20을 하니까 60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유형식은 바로 넘어갈게요. 첨등이니까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 A형 문제 할 때 한번 해봤는데 청년이는 그치? 모른다 그래서 1학년 학생 3명을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쓸 때 이랬어. 1학년 학생은 A, 2학년 학생은 B라고 하면 A가 3명, B가 4명.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서 붙일 거예요.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을 전부 다 먼저 붙여놓는 거야. A1, A2, A3를 먼저 붙여놔. 얘네를 한 명의 인원으로 삼는 거야. 그럼 나머지 B1, B2, B3, B4 이 나머지 4명은 하나, 둘, 셋, 넷에다가 거대한 거인 한 명 추가해서 5명을 섞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겠다. 그치? 그래서 5명을 줄 세는 거로 5팩토리얼이잖아. 5팩토리얼. 한 다음에 근데 잘 보니까 이 안에서 1학년 학생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섞을 수 있잖아요. 지들끼리 줄 세는 방법은 지원아 몇 가지니까? 3개? 3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이 120,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총 몇 가지?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라고 하면 하나를 묶어서 얘네들을 다 묶은 거인을 한 명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섞는 숫자는 마지막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1108번. 남학생 N명과 남학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남학생 N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이 N명, 여학생이 3명이었어. 3명.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36. 약간 비슷하잖아요. 여학생 3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져 있고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남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를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원래라면 그냥 N팩토리얼이라는지 원래라면 N 플러스 몇 팩토리얼이야. 얘가 하나 취급이니까 N명에다가 한 명 더한 거지.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거기에 지들끼리 서는 거 3팩토리얼. 요렇게 서는 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게 얼마냐면 36. 그런데 이 3팩토리얼이 6이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6이라고? 아까 보니까 3팩토리얼이 6이던데 그럼 3 N 플러스 1이 3이란 얘기야. 따라서 남학생들은 몇 명이다? 남학생 2명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아. 근데 일단 제일 빠르고 보편적인 방법부터. 어느 사각동화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하는 건데 이때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남자 2명이 여자 3명인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요거야. 여자를 먼저 세워. 대신 한 칸씩 띄워서. 그러면 여자 사이에 여기도 비공간, 여기도 비공간, 여기도 비공간, 여기도 비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에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자들 셋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이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 세우는 방법인데 우리가 4명이 있는데 2자리에 줄 세우는 방법도 4팩이지만 반대로 4자리가 있는데 2명을 줄 세우는 방법도 우리가 4팩이라고 할 수 있어. 왜? 자리가 이번에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면 4개의 자리가 2명의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4P2라고 보면 돼. 팩이 아니라 첫 퍼뮤테이션 4P2.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다가 얘는 4, 3이니까 12. 그래서 몇 가지?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애들하고 다른 애들은 먼저 줄 세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든 절대 이웃할 수가 없잖아. 여기 들어가면 이웃할 수 없잖아. 그렇지? 빈자리에다가 줄을 세워줘라. 1113번. 비슷한 문제에 이웃하지 않는 거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2,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1, 2, 3, 4, 5, 6, 7을 다 붙여.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건데 2, 3은 이웃이라 그러니까 2, 3은 합쳐가지고 큰 숫자 하나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데 4, 5, 6.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4, 5, 6 빼고 나머지를 먼저 우리가 하라 그랬지. 2, 3은 한 덩어리, 1 하나, 그 다음에 7 하나니까 하나, 둘, 세 덩어리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네.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나올 때는 어쨌든 3개를 먼저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6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리에 숫자 4, 5, 3개를 넣으니까 몇 P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청년? 4P 4P 3 하면 되죠. 4P 3. 4P 3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3팩토리얼은 6, 6팩토리얼은 2, 4P 3이라는 거는 4, 3, 2에서 결과적으로는 얼마야? 24네. 그래서 12 곱하기 24니까 얼마냐? 144이니까 288이 영문에서 288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자리에 대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1114번 자리에 대한 조건 중에서 우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라고 한다.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는 여기서 짜각하면 안 돼. 오도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도록 앞으로 세워라는 말은 그냥 얘네 세우고 시작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다시 뭐라 그러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한대. 그러면 양 끝에 일단 여학생 세우고 시작하면 된다고. 괜히 고민하지 말고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4명 있을 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있을 때 양 끝에 7명 다 세울 거 아니야, 가야. 그치? 그때 이 7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자리에 여학생 2명 세우고 시작하라고. 세우고.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 상관 있게 세우는 방법이니까 몇 피 몇 해야 돼, 가야? 4피 2하면 되겠지. 4피 2 하고 시작하자. 4피 2. 그러면은 지연아 하나, 둘, 셋, 넷 5자리 남았네, 그치? 남은 사람도 몇 명이요? 5명이잖아, 그치? 그럼 그냥 5명 줄 세우는 방법만 되겠네. 몇 회? 5회? 그렇지. 이러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거니까 뭐뭐 하도록 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확률 통계에서 뭐뭐 하도록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 이 얘기야.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 근데 4피하니까 4, 3에다가 5 4, 3하니까 12에다가 5이면 160이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더라? 1440까지 나오더라. 어렵지 않죠?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게 1118번 같은 문제 6개 문제를 내야 돼. W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나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우리 자리가 없다. 아니, 자리가 없다. 좀 이따 하자. 자, 그러면은 일단 칠판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미 풀어봤어도 공식에 한번 다시 풀어보고 예경이 꼭 풀어보고 그리고 예경이랑 가위는 참 적어도 좋지. 예경이는 프로젝트 푼 거 앞으로 내주시고 선생님 들러갈게. 유형 12번에 아까 대표 문제 하나만 했는데 맨 끝에 있는 1118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 1118번을 마저 해볼게. 1118번 보면 윈터에 있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게.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이랬어. 그럼 W와 T 사이에 2개를 넣는다는 거지. 뭐가 됐든 간에 W와 T 사이에 2개의 숫자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뭔가 더 바뀌면 안에 3개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4개의 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를 하나로 묶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W와 T 사이에 그러니까 W랑 T 제외하고 남은 문자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는 거니까 4개의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는다. 얘가 몇 피 몇이겠어? 4P2겠죠. 4P2. 그런데 가이야 W랑 T는 WT도 되지만 TW도 되니까 2팩토리얼 또는 곱하기 그냥 2라고 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여기 중에서 무언가 2개 문자가 이 안에 들어간 상태로 남은 거 하나, 둘. 결국에는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커다란 문자라고 생각하면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야, 지연아.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4개를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4, 3. 10이니까 1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3팩토리얼이 6이 돼, 그치?
24에 6 곱하니까 얼마니? 14.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를 혹시 처음 해보면 되게 당황하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리에 대한 조건은 먼저 그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이 얘기야. 적어도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 대표 문제 1119번 봅시다. 적어도의 조건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라 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반대를 구해서 전체에서 개를 빼는 거야. 그치? 적어도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 A형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여기 보면 사일런트에 대한 사일런트에 있는 6개 문자 얘를 나열하는데 얘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것의 반대말이 뭐니 장영아? 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얘의 반대말. 적어도 한쪽 끝이란 건 한쪽에 모음이 오든가 이쪽에 모음이 오든가 둘 다 모음이 오든가 요거잖아. 요거에 해당 안 되는 건 그럼 어떤 놈이야? 가운데 정확하게 그 사이에 모음이 항상 가운데만 있는 거, 즉 양쪽 끝에는 무조건 뭐가 오는 거? 자음이 오는 경우. 그지? 예경아 그러면 우리 반대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얘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 6개니까 원래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일 거야. 6팩토리얼은 얼마니? 720까지지, 그지? 6팩토리얼이었는데 거기서 양쪽 끝을 무조건 자음으로 채운 것, 무조건 자음으로 채운 것. 개를 구해서 이 6팩에서 빼주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가 모음이든 이쪽이 모음이든 아니면 둘 다 모음이든 무조건 한쪽에는 무조건 모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들어간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자음을 넣어볼 거야.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왜 틀렸니? 이러니까 자음 모음을 구별을 안 했어, 못했어. 모르는 건 아닌데 깜빡한 거지 뭐. 평소에 영어 공부를 등한시했든지. 자음이 모모가 자음이요. 지원아, 모모가 자음이요. SDL. 이거는 안 헷갈리네. 너네 이거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자음 여기가 모음이야, 자음이야? 우 소리인데 우? 모음이야, 자음이야? 이거 W. 가야 모음이야, 자음이야? 헷갈려? 지원아, 모음이야, 자음이야? 우 소리잖아. 우면 모음 아니야? 이거 자음이요. 자음이야. 이거 자음이야? 아니야? 이거는 영어 시간에 배울 얘기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W가 자음이야. 이것도 우소리지. 그냥 유도. 얘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얘가. 얘는 모음이야. 영어에서 모음이라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요렇게가 모음이야. 나머지 자음이라고 생각해. 이도 모음이다. Y도 모음이다. 어쨌든 W 자음이요. 자세한 내용은 영어 시간에 물어봐. 어쨌든 자음이 지금 S에 NT라는 4개지.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상관없게 고르는 거니까 몇 P 몇이니 가야? 4P 2네. 그럼 4P 이하면 끝인가? 2개를 썼어. 그럼 6개 문제 중에서 2개 썼으면 몇 개 남았어? 그 4개는 이 빈자리에 일렬로 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몇 팩이야? 4팩이지. 4팩이면 24인데 여기는 지금 12니까 12 곱하기 24면 얼마니? 저건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구나.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12 곱하기 10이구나? 아닌데? 12 곱하기 24인가? 12 곱하기 24네. 얼마? 오케이. 12 곱하기 24니까 얼마니? 144에 2 곱하면 288이네. 그렇죠? 따라서 양옆에 적어도 모음이 한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 726팩에서
280하고 뺀 거. 결론은 얼마? 43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적어도 이거 잘해야 돼. 적어도 1121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1121번 문제수가 적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해보자. 여러분도 자꾸 아리송한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심이 안 된다. A, B, C, D 이 5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해. 그러면 얘를 반대말로 바꾸면 뭐야?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는 거예요. 반대말. 가위가.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쓰지?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아까 이웃하지 않는 거 예경아 어떻게 썼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어떻게 썼어? A, B, C가 셋 다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어떻게 썼어? 그 애들 빼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 빼고 나머지를 먼저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 빈칸에다가 걔네를 배치하라 그랬지, 그지? 나머지 얘네들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지연아 몇 가지인데? 2팩이니까 2가지. 곱하기 자리가 3개고 그 다음에 A, B, C 3개의 문자니까 예경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 자리에 3개를 배치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3팩이지? 3팩. 이렇게 했더니 얘는 2 곱하기 6이 돼가지고 몇 가지? 12가지네. 지금 한 건 A, B, C가 어느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그지?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는 창명아 몇 팩이니까? 5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5팩이면 120까지지? 따라서 120에서 A, B, C가 어느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12를 빼니까 얼마? 108가지의 경우의 수만큼 어떻게 A, B, C가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2개는 이웃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 한번 봅시다. 이건 전형적인 문제인데 1122번 볼게. 1122번 보니까 0,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일단은 요거부터 어려워. 5개의 숫자 중에서 0, 1, 2, 3, 4 중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순열 조합, 확률 통계를 넘어서 애초에 3의 배수의 성질이 뭔지 알아야겠지. 나 저거 눌렀니? 안 눌렀니? 눌렀던 것 같은데? 눌렀지? 내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저거 눌렀는지가 헷갈리네. 3의 배수의 조건이 뭐야? 내경아 눌렀네. 우리가 어떤 세 자리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당당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를 들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가야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저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 맞아? 3의 배수가 맞습니다. 창경아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배수예요. 3의 배수가 맞습니다. 다들 눈치챈 것 같은데 가야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3의 배수가 맞습니다. 삼의 배수야 아니야? 아예 이틀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줘. 3의 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얘는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가 맞습니다. 어떻게 구별해? 찍었어? 더하 그 다음에 더하 나누면 뭐야? 아니, 궁금한 게 너네 평소에 말할 때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보통 그런 식으로 소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이런 다음에 물 이런 다음에 펜 이런 다음에
학 이런 다음에 이렇게 소통해. 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 이렇게 학원에 보면 다들 단답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문장은 안 쓰게 수업 시간에. 가희 이거 어떻게 해? 더하면 뭐가 좋은데? 더하면 뭐가 달라져? 더하면 땡? 더한다면 어떻게 해? 더한다면 어떻게 해? 얘가 더한다면 어떻게 해? 얘가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에요? 3의 배수 맞지? 어떻게 알았어? 빨리 아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할 거 많은 거 찍었어? 어떻게 계산했어? 응? 어떻게 계산했어? 아니 진짜로 어떻게 계산했어? 그냥 나눴어? 3으로? 계산이 빠르구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계산이 빠르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더하면 돼. 가야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1이네. 이거 더하면 얼마야? 각자의 숫자 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돼. 3. 얘 다 더하면 돼. 얘 다 더하면 각자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그러면 얘는 실제 이 숫자도 3의 배수다 이거야. 이게 3의 배수의 성질이지. 세 자리 3의 배수를 그래서 만들 때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겠어? 여기서 일단 구해야 될 게 뭐야? 이 0, 1, 2, 3, 4 5개 중에서 더했을 때 3의 배수.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4 제일 큰 애들끼리 3, 4, 2 다 합쳐봤자 뭐밖에 안 돼? 9밖에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3의 배수 얘가 지금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를 봤자 3, 6, 9 세 가지밖에 안 돼, 그치? 3, 6, 9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의 배수를 만드는 숫자 조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네를 어떻게 배치할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먼저 셋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 셋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우리 순서상 4, 3이 요거밖에 없지? 그치? 최대 9니까 그러면 얘네 셋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어떻게 줄을 세우냐가 곧 숫자의 개수겠다, 그치? 가야 그러면 얘네 셋을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니까 몇 회? 몇 회? 3팩이니까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가 3팩의 숫자 6개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숫자의 각자의 숫자의 합이 6인 경우 한번 구해볼까? 6인 경우, 창영아 6인 경우 이럴 때 여러 가지 경우를 구해야 될 때는 조합을 구해야 될 때는 큰 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일 큰 수가 4일 때 그러면 6으로 만들려면 창영아 그 다음 숫자 뭐뭐 돼야겠어? 두 번째로 큰 수 3, 2, 그리고 0 하면 되겠다, 그치? 411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숫자를 5장에서 한 장씩 한 번밖에 못 쓰지 3장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4, 2, 0 하고 또 그 다음에 맨 앞에 4가 들어갔는데 6 넣은 건 없네. 그럼 두 번째는 3 들어가면 지연아 뭐 있어? 2, 1. 그 다음에 더 작아서 제일 큰 수가 2일 때는 없겠다, 그치? 그러면 3, 2, 1 같은 경우는 요 세 개를 세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몇 팩이겠어 지연아? 3팩. 그럼 얘도 3팩 하면 되겠네, 맞아? 왜 하는데? 얘가 왜 하는데? 4의 0은 왜 3팩 하면 안 돼?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맨 앞은 0 빼고 4와 2 중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맨 앞에 얘는 2를 먼저 써줘야겠지. 2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애들 2팩. 그래서 얘는 4개, 얘는 6개. 합치고 보니까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 합이 6인 경우는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이 3인 경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합이 3인 경우는 3 이상 안 되겠다, 그치?
3 하면 3, 0하고 또 뭔가 0 하는 숫자를 더하고 나면 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210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맞니? 210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가이가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0을 못 넣으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팩해서 얘는 4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10 더하기 4 해서 이렇게 20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1123, 1124는 홀수 짝수지. 홀수 짝수의 요건은 뭐야, 창현아?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의 홀수 짝수. 위에 오는 수가 2의 배수니. 맨 끝에 1의 자리수가 2의 배수거나 0이면 짝수야. 맨 끝에 1의 자리수가 홀수면 홀수야, 그냥. 그 다음에 1125 지연아, 5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 맨 끝자리가 0 아니면 5. 그렇지. 0 아니면 5의 배수면 맨 끝에 1의 자리 있지? 맨 끝에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의 배수라면 몇 자리가 됐든 간에 5의 배수야. 그거는 이 정도만 얘기 지적하고 넘어갈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거.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거 1126번. 사전식이 뭐야? 사전식이 뭐야? 예를 들어 우리말 같으면 우리말 처음에 배울 때 히읗, 피읗, 디귿, 니은, 리을, 히읗 이렇게 배워 안 배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잖아, 그지? 모음은 아야, 어여 배우잖아, 그지? 그 순서만 하는 거야.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면 A, B, C, D, E, F, G 그 순서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거는 가장 앞선 숫자를 가장 먼저 배치하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1126번 보니까 5개 문자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모두 쓸 거야. 모두 써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B, E, D, A는 몇 번째에 오는지 보시고, 그러면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맨 앞에 C가 오기 전에 그 앞에 맨 앞이 A인 애들과 맨 앞에 B인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맨 앞에 A가 온다 치면 요 뒤에는 남은 문자가 얘가 몇 개니까 A 말고 나머지 문자 몇 개요? 네. 그 4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얘의 경우의 수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팩? 4팩이니까 곧 여기까지 24가지가 맨 앞에 A인 애가 쫄아서 A, B, C, D부터 A, C, B, D 그 다음에 A, D,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 B도 맨 앞에 B인 애가 24가지 경우가 나왔지. C로 딱 시작하면 얘는 벌써 앞에 48개 한 다음에 49번부터 순서가 시작이 나면 49번부터, 그치? 49번부터 시작인데, 자, 그 다음에 C를 딱 쓰고 남은 지금 문자가 A, B, D인데 가이야 A, B, D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문자가 뭐니까? A니까 얘는 맨 앞에 A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C, A로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3팩이지, 3팩. 그치? 3개 문자를 나머지 나열하면 돼. B, D, 그치? 그래서 6가지. 자, 여기까지 24, 여기까지 24, 여기까지 6가지야. 여기는 CB, EDA 같은 경우는 B로 딱 시작하는 순간 이미 48 더하기 6 얼마야? 54가 지나가고 55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건 EDA잖아. 상영아, EDA 중에서 제일 빠른 건 뭐야? D요. EDA인데요? A요. A지. 그 다음은 D요. D.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지. 그러니까 C, B, E 그 다음에 우리가 DA 구하려면 얘네들도 다 거치고 그 다음 번째가 A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C, B, A까지 갔으면 창영아 나머지 문자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으니까 걔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바꾸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여기도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C, B, E까지 한 다음에 남은 게 A, D잖아. A, D가 먼저요, DA가 먼저요. 사전식으로 따지면 A, D가 먼저지. 마지막이 DA지. 자, 그러면 C, B, E, D, A라는 놈은 앞에 어떤 놈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54.
여기 둘 합쳐서 4개. 마지막으로 1개. 그러니까 58, 59까지 하고 얘는 몇 번째가 되더라? 60번째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CB, ED에 있는 60번째에 온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NPR과 NCR의 계산. 이거 우리가 저번에 330번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론을 다시 보면서 애견 다시 보면서 개념 다시 보면서 얘기를 했었지. NPR이 n-r분의 n팩이라면 NCR은 분모에 뭐를 하나 더 곱한 놈이다. 분모에 r팩이 하나 더 들어가는 놈이야. 그렇지? 달리 말하면 NCR이라는 놈은 NPR을 r팩으로 한 번 더 나눈 놈이야. 그렇지? NPR에서 순서만 바꿔준 거야. 왜냐면 R개가 늘어서 있을 텐데 그 R개의 순서를 늘어놓는 방법이 R팩이었잖아. 앞에서 봤지만. 그렇지? R팩으로 한 번 나누는 거야. 그런데 N, P, R이 지금 360인데 NCR이 15래. NCR이라는 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PR 360을 R팩으로 나눈 놈이겠지. 그게 지금 15라는 거야. 15. 그치? 그러면 따라서 R팩이라는 놈은 양변에 R팩 곱하고 양변에 15로 나누면 15분의 360이겠지. 그럼 얼마니 지연아? 24지 24. R팩이 24라. 우리 팩토리얼은 계산 가능하잖아. 3팩이 6이고 4팩이 24, 5팩이 125, 6팩이 720이죠. 그러니까 R은 얼마구나? R은 4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R은 4구나. R이 4라는 걸 알았으니 얘도 알 수 있지. NPR 괜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딱딱한 식 n-r분의 n팩 이렇게 써도 되지만 계산을 조금 뭐 내가 계산을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계산을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면 여기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4개가 될 때까지 하나, 둘, 셋, 4개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게 NPR의 본질이잖아. 그게 360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수분해 조금 자신 있으면 이거 바로 할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거 하고 n-r 하고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제일 단순한 게 360이네. 그 다음에 그럼 아마 9, 8, 7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9로 나누면 4니까 안 되고 9, 4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면 3, 3, 2, 2, 5니까 요거를 좀 조합해가지고 숫자 4개 나올 수 연속된 숫자 4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4, 5, 6 3, 4, 5, 6 되는 거 같은데? 그치? 가죠. 거기다 거기 좀만 기다려 5분만 3, 4, 5, 6 될 건 3, 4, 5, 6 그치? 3, 4, 5, 6 하면 되네. 그러니까 얘가 6, 5, 4,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n이라는 놈이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하랑이 뭐였어? n 플러스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n 플러스 r을 뭐가 된다? 6 더하기 10이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 마지막 계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1134번 해봅시다. 1134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x에 대한 2차원식 NC2의 x제곱 NC2의 x제곱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C3의 x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NC5 했더니 능력 이렇게 방정식이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을 때 알파 베타의 곱이 1이래. 알파 베타의 곱 어떻게 만들었었니 지연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x 제곱의 개수로
상수항을 나누면 그게 두 근의 곱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n 컨비네이션 2분의 n 컨비네이션 5 했더니 이게 뭐가 됐더라? 1이더라 이 얘기야. 근데 n 컨비네이션 2라는 놈은 n 곱하기 n-1 이게 n 퍼뮤테이션이 np인데 걔를 알파 2 곱하기 1로 나눈 놈이지. n 컨비네이션 5라는 놈은 n에서부터 시작해서 5개의 항 n-1, n-3, n-4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을 5팩으로 나눈 놈이지. 요렇게 한 게 지금 1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수분의 분수는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유리함수 할 때 하겠지만 얘랑 얘랑 어때? 나눌 수 있지? 여기랑 여기도 나눌 수 있지? 요렇게 보고 나니까 자 그러면 5, 4, 3 다 곱하니까 얼마야? 60인데 그러면 얘가 분모가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내니까 n-2, n-3, n-4의 곱이 60이더라. 또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다. 5, 4, 3이라고. 그럼 너무 쉽잖아. n-2가 5겠네. 지금 1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n-2가 5인 거야. n-2가 5니까 n은 7. 자, n은 7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얘분의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됐었지, 그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2분의 7 컨비네이션 3이네. 얼마니? 얼마야? 3분의 5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 아니구나. 1분의 7, 6 위에는 3, 2, 1분의 7, 6, 5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줘. 여기도 약분해줘. 맞는 거 같은데? 요렇게 곱한 게 분모고 여기가 분자니까 얼마? 3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돼요. 분수에 대한 우리 간만 있다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16번까지 얼른 해봅시다. 칠판에 있는 문제로 얼른 해봅시다. 이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순열이랑 조합 관련해서 증명 문제들은 있잖아. 기본적인 퍼뮤테이션의 정의랑 컨비네이션의 정의만 알아도 사실 이것만 갖고도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안 어려워. 겁먹을 필요가 없어. 막 문자가 많다 그래서 괜히 이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이 정의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대표 문제 예를 들면 1135번 여기 보면은 R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 보통 대부분 이렇지. 이럴 때 NCR이 이거 우리 맨 처음 정의에서 배운 거잖아. 이론할 때 n-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n-R 컨비네이션 R-1 요거 된다는 거 배우긴 배웠잖아. 그치? 외우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실제로 요 정의대로 쓰는 거야. 그냥 어때? 밑에 들어가는 게 왼쪽 거 빼기 오른쪽이랑 그거랑 팩토리얼 나왔었네. 그거랑 오른쪽 거에 팩토리얼 있잖아.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분모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뭐가 돼? n-r-1 되잖아. 그거 팩토리얼. 오른쪽 거 뭐야? R이잖아. R 팩토리얼. 위에는 왼쪽 거 들어가니까 n-1 팩토리얼. 플러스 얘가 왼쪽 거 빼기 오른쪽 거 하니까 뭐가 돼?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찾아봐. 왼쪽 거 빼기 오른쪽 거 하니까 n-1이지. 뭐야 이거? 여기에서 여기 빼면 n-r 되지 그냥. 그지? 아예 맞지? n-r 되지. 마이너스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 거 r-1 팩토리얼. 그 다음 왼쪽 거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팩토리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n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가면서 1까지 더 내려가서 곱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뺀 n-1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런 놈이에요.
잘 보면 얘랑 똑같지. 위랑 아래의 차이는 요 맨 앞에 있는 n이 있냐 없냐 차이야. 그러니까 얘도 잘 봐. 얘는 n-r 빼기 1이고 얘처럼 빼기란 거. 얘는 n-r이잖아.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n-r 요거 하나 맨 앞에 그거 하나 더 곱하고 안 곱하고 차이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동분하라 그러면 얘는 왼쪽에다가 n-r 분모 분자에 곱해줘. 그치? 그러면 밑에가 n-r 팩토리얼 될 거 아니야. 곱했으니까 빠져있다고 곱했으니까. 여기도 r 팩토리얼랑 r 팩토리얼이면 여기 위아래에다가 r을 곱해주면 그러면은 여기 r 팩토리얼의 맨 앞에 어떤 r이 곱해지면서 위에 있는 r 팩토리얼은 똑같아질 거 아니야. r 팩토리얼이랑. 그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얘는 분모가 n-r 팩토리얼 되고 여기는 r 팩토리얼 되고 위에는 어떻게 되니?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묶어준다 그러면 r 더하기 n-r n-r에다가 r 더하면 당연히 얘는 사라지고 n이 되겠지. 근데 잘 보니까 n이라는 건 뭐야? 이 n-1 팩토리얼에서 아까 밑에서 하나 빠진 그 n이었잖아. 여기다 n을 곱하면 당연히 이건 뭐가 돼? n 팩토리얼 될 거 아니야. 그치?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n-cr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지금 가운데 이거는 그냥 분모 분자 통분한 거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는 그냥 이거를 컨비네이션의 정의대로 그대로 써준 거야. 그렇지? 대부분의 증명이 이런 식으로 증명돼. 이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나머지 증명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증명된다는 우리 맨 끝에 있는 1138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틀리고 막 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괜히 못 먹어갖고 그런 것 같아. 자, r이 또 똑같은 상황에서 n보다 작을 때 r 곱하기 ncr이 뭐랑 똑같냐면 n 곱하기 n-1 커뮤니케이션 r-1가 똑같더라. 그대로 써주면 돼. 그대로 얘 정의에 따라 쓰면 얘는 위에는 r하고 밑에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위에는 n 팩토리얼이지. 그치? 애교가 그러면 여기 r 팩토리얼 안에는 r이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러면 이 r 팩토리얼에서는 사실은 r 곱하기 r-1 곱하기 r-2 곱하기 3의 1까지 쭉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여기 분자에 있는 r이랑 약분하면 약분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n-r 팩토리얼 곱하기 5n 팩토리얼이 되니 5 팩토리얼 r이 지워졌잖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3의 1까지 쑥 곱하는 거잖아. 몇 팩토리얼? r-1 팩토리얼이지. 그거구나 이거. 맞지? 왼쪽 건 그렇다는 거야. 오른쪽 건 어떨까? 얘도 n 앞에 곱하면서 어디 가서 저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는 거야. n 곱하기. 왼쪽에서 오른쪽 뺐더니 n-r 팩토리얼이네. 오른쪽이 r-1 팩토리얼. 위에는 왼쪽 거니까 n-1 팩토리얼. 그런데 참여가 n-1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n-1부터 n-2, n-3 하면서 3, 2, 1까지 곱하면 돼. 거기에 n을 마저 달아주면 얘는 몇 팩토리얼이 되버리는 거야? 그냥 n 팩토리얼 되는 거지. n-r 팩, r-1 팩분의 n-r 팩, r-1 팩분의 똑같지? 증명됐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수 한번 봅시다. 1139번. 1139번 보니까 조합의 수라고 나와있는데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의사 7명, 간호사 6명이래. 그러면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으려면 그 중에서 그 와중에 3명 뽑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의사 중에서 3명 뽑든지 또는 간호사 중에서 6명 뽑으면 되지. 여기 선생님 지금 또는이라 그랬지. or 또는 아니면 우리가 그리고라는 걸 쓸 수도 있어.
그리고랑 또는의 차이는 뭐니? 또는은 이거 아니면 저건가? 의사만 뽑든지 간호사만 뽑든지. 그리고는 의사도 세 명 뽑고 간호사도 3명 뽑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가 나오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리고가 나오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둘 다 안에 동시성이 있지. 곱이야. 곱하기 곱의 법칙. 또는이 나오면 이쪽 하거나 이쪽 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러면은 뭐? 합의 법칙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3명 뽑는 방법과 간호사 3명 뽑는 방법을 구해서 마지막에 더하면 되겠지. 그지? 의사가 7명 중에서 그럼 어떤 의사가 뽑히는지 ABC 뽑히든 CBA 뽑히든 BAC 뽑히든 상관없이 뽑히는 의사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영아 의사 뽑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 몇 C면? 7, 7C 3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간호사 뽑는 건 지원은 몇 가지? 6C 3이겠지. 그지? 더하라고 곱하라고? 더하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둘 다 할 수가 없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된다면 합의 법칙이라는 거. 그러면 얘는 3이 1분의 7, 6, 5니까 35까지. 여기도 3이 1분의 6, 5, 4니까 20까지 해서 의사와 간호사 중 어느 한 직업을 3명씩 뽑는 거 방법이 이렇게 55가지더라. 그 다음에 1143번 봅시다. 1143번 보니까 8개 숫자 0, 0, 0, 1, 2, 3, 4, 5래. 0이 3개야. 요 8개의 숫자에서 0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로 만들 수 있는 8자리 자연수.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0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라 그랬지, 그지? 0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라 그랬어. 근데 8자리 숫자니까 다 써야겠는데 0 빼고 나머지를 나열하면 1, 2, 3, 4, 5 이렇게 먼저 나열하는 거지. 0 빼고 먼저 나머지를 나열하는 거 과외야. 그럼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5개 1열로서는 거 팩이네. 이제 빈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빈자리에다가 3개의 0을 넣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0 넣나? 내가 지금 1번 0, 2번 0, 3번 0 이렇게 넣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했어. 그 다음에 3번 0, 2번 0, 1번 0 넣었어. 차이가 있니 없니? 청영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왜냐면은 0은 뭐라도 0이잖아. 몇 번째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얘가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는 P 쓴다, C 쓴다? P 쓴다, C 쓴다? C 쓴다, 컨비네이션 쓴다. 그러면 6개의 자리에 3개의 0을 넣는 거니까 몇 C 몇? 이거는 자리가 0을 선택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청영아 몇 C 몇? 3C 6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라고 해서 자리가 0을 선택한다. 그치? 6C 3. 6C 3. 그러면 5팩토리얼을 120에다 여기 3, 2, 1분의 6, 5, 4가 돼서 6은 약분 20 곱하기 120 하니까 얼마? 240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1145번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걸 이번에 조합으로 해보자는 거야. 1145번 보니까 회원이 민준이 포함해서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이 12명이래. 12명. 이 중에서 5명을 뽑을 거래. 그런데 회원이와 민준이는 무조건 뽑혀야 된대.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 아마 회원 민준이가 존나 잘하나 봐. 그치? 2명을 먼저 뽑고 시작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명 말 그대로 먼저 뽑고 시작하면 되지. 그치? 12명 중에 2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배경아. 10명. 그 중에서 5명 중에 2명은 지금 자리가 채워졌으니까 몇 자리 남았어? 3자리. 그리고 얘는 남은 사람 중에 뽑았는데 만약에 예경이, 가희, 지연이 뽑나? 지연이, 가희, 예경이 뽑나? 차이가 있어 없어? 어차피 다 같이 노래 부를 거 아니야? 그지? 자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게 없으니까 순서 상관없지? 그러니까 예경아 P 써, C 써. C를 써야 돼. 얘는 3, 2, 1분의 19 8 하니까 약분해서 얼마? 120까지구나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 쉽지? 그 다음에 문제 수첩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 유형 20번의 요거는 적어도래.
적어도도 똑같아. P 대신에 C 쓴다는 것 빼고 똑같아.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남자 6명, 여자 6명 이렇게 구성된 모임에서 대표를 4명 뽑아요. 다 동등한 대표야. 그러니까 얘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C를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남자 뽑으면 안 돼. 또 무조건 다 여자 뽑으면 안 돼. 걔네 빼고 나머지가 적어도라는 뜻이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 12명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4명을 뽑는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돼? 남자는 다 뽑는 경우 또는 여자는 다 뽑는 경우 빼주면 되겠지. 남자만 다 뽑는 경우는 몇 C 몇이니까 얘야? 6C 4겠다. 그치? 6C 4. 여자만 다 뽑는, 여자 중에서만 4명 대표 다 뽑는 거는 지연아 몇 C 몇? 역시 6C 4니까. 자 그러면 431이니까 얼마? 63가? 네, 431에다가 그러니까 12, 11, 19 해주니까 45에서 495인데 얘는 우리가 6C4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지. 6C4는 뭐랑 똑같은 창현아? 6C2. 그렇지. 6C2랑 똑같아. 6C2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2, 1, 6, 5 하면 15는 마이너스 30이니까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더라? 465가지 경우의 수가 되더라. 남자는 다 뽑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다 뽑는 것도 아닌 적어도 남자 또는 여자가 포함된 경우들이 경우의 수가 465더라. 자, 얘도 문제수가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워본 거를 C로만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유형 21을 보면은 순서가 있네? 순열 써야겠네? 라고 착각하기 쉬워. 그런데 얘는 그 단계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뽑자마자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뽑아. 뽑는 건 순서 없이 뽑는 거야. 그런데 배열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야. 그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1153은 대표 문제 보니까 어른이 5명이래. 그 다음에 애들이 6명이래. 이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어른 1명은 5명 중에 1명 뽑을 거니까 경우의 수에 5가 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이 중에서 2명 뽑을 거지. 근데 어린이 중에서 2명 뽑을 때 만약에 P로 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어른은 안 서 있어. 애들 2명만 서 있고 애들 2명만 A과 B, A가 이렇게 서 있는 순서가 얘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지고 어른은 지금 순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명 세우는 순서가 돼버려. 그렇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른 1명, 어린이 2명 뽑아서 그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야. 애들 2명이 아니라 3명 다 줄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순서 없이 뽑아야 된다고. 6명 중에 순서 없이 2명 뽑아라. 어떻게 해야 돼? 창현아, 식을 뭐라고 써야 돼? 6C. 6C, 2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 몇 명이 됐는데 어른 1명, 어린이 2명 하니까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3. 그렇지. 마지막에 3패를 해줘. 처음부터 뽑으면서 순서를 하면 그럼 여기는 여기 OP 1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얘 어른은 어른끼리 따로 애들은 애들끼리 따로 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줄 세울 때는 순서 없이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일렬로 서는 방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에 6고 곱하기 6이니까 3, 5, 15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야, 15에 30이니까 450인가? 그래서 45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애들 2명, 어른 1명 뽑아서 3명을 모조리 줄 세우는 게 450까지가 나오더라. 얘들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22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보자. 대표 문제부터 보시면 1156번 보면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직선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직선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직선 몇 개를 앉아 점 몇 개를 이어야지 직선이 되니 예경아 2개면 되지. 3개는 지금 안 돼. 왜냐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5개 중에 어떤 점을 고를지 2개만 고르면 그게 직선의 새로운 개수가 되는 거잖아. 이때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얘 먼저 고르고 얘 고른 거랑 얘 먼저 고르고 얘 고른 거랑 그 직선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얘 고르고 얘 고르나 얘 고르고 얘 고르나 똑같잖아. 똑같은 하나의 직선인데 같은 직선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순서 상관없이 5개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 방법이 곧 직선의 개수라는 얘기니. 가희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5C 5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 1과 5, 4가 돼서 얼마? 여기까지 방법 수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1159번 같이 해볼게. 1159번 보니까 정오각형의 각 변을 연장하여 만든 별 모양 도형 위에 10개의 점이 있대.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고르시오. 1159. 이거 참 어려운 문제야. 별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마다 점이 있는가. 여기 5개만 있으면 참 그래도 편한데 아까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요 안에 5개도 이렇게 점이 있네. 요 안에 5개도 이렇게 점이 있어. 이랬을 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건 어떻게 돼? 문제가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점을 얘랑 얘 골랐어. 하나의 직선 고를 수 있지 장현아, 그지? 얘랑 얘 골라. 그럼 그 직선과 아까 그 직선은 일치해 안 일치해? 일치.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더하면 안 돼, 그치? 그게 문제인 거야. 요런 건 상관없어. 여기랑 몰라. 이건 상관없어. 그럼 새로운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치? 그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직선인데 여기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고르나 얘네들을 고르나 얘네들을 고르나 얘네들을 고르나 다 한 개의 직선이라고. 그치? 요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 지금 10개의 직선 중에서 10개의 점 중에서 그냥 2개를 골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맞지? 10개의 직선 중에서 그냥 2개를 골라라 하면 안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보자고. 얘네들도 원래 이거 4개 중에 2개를 그냥 골랐다고 생각해봐. 4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럼 4C2 만들어진 직선이 1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요랬을 텐데 그 다음에는 2, 1, 4, 3이니까 이렇게 6개의 직선이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1개가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런데 다행히도 이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몇 개 안 돼. 1직선 위에 4개 이렇게 들어간 게 몇 개밖에 안 되니 창현아? 하나, 둘, 이건 셀 수 있잖아. 셋, 넷, 5개밖에 안 되지, 그지? 5개 이 위에 있던 애들이 원래는 5 곱하기 6해서 30일 텐데 그게 6분의 1에서 5개로 줄어든다고, 그지? 5개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그거만 살피면 돼. 30에서 5로 줄어든 거니까 일방적으로 6을 뺀다, 6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전체 구한 거에서 25개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전체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먼저 고른 거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 그다음 여기서 줄어든 만큼 25개의 직선들을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랬더니 얘는 2, 1에 19 하니까 원래라면 45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25개를 빼니까 실제로 일치하는 직선 다 하나 붙여서 20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삼각형 요거만 해봐도 요체는 알아. 이거 어차피 네 문제밖에 안 되는데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뭐냐 요거 하고 있어. 근데 얘를 잘 보니까 점 9개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여기 3개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는 평면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3개를 골라야 돼. 그치? 얘는 사실은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을 찾아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원래라면 9C3일 거야. 여러 개의 점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얘는 빼줘야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골라 과연 삼각형 만들 수가 없지. 그치?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을 찾아보니 4C3하면 4C1 묶어서 4개야. 그치? 여기서 점 3개를 고르는 방법이 4개가 나온다. 그치? 얘네들은 전부 빼줘야 되지. 맞지? 여기서 점 3개 골라봤자 삼각형 못 만들잖아. 일직선만 되고.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이 한 변에 4개씩이니까 3개의 변에 있는 일직선들을 다 빼면 12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2, 1분의 6, 8, 7 하니까 3, 4 돼서 얼마니? 12에 7하면 12에 7하면 얼마야? 83가? 84 마이너스 10이니까 72라는 경우의 수, 삼각형이 개수가 나오고. 이제 어렵지 않지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자, 평행사변의 개수 봅시다. 유형 24번에 1165번 볼게요. 1165번. 1165번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 세로가 지금 세로선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 그 다음에 가로선이 5개 있네. 평행선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만들 수 있는 평행선이. 그러면은 우리가 잘 보면은 평행선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정해져. 뭔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세로에서 요거 2개를 골랐어. 가로에서 요거 2개를 골랐어. 그러면 얘네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평행선이 요 4개의 선을 가지고 만드는 평행선이 꼴랑 요거 하나야. 그치?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요런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때 골라야 될 게 요거 2개랑 요거 2개. 반대로 얘기하면 가로에서 2개 고르고 세로에서 2개 고를 때마다 전에서 전 각각 다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즉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가로에서 2개 고르는 방법과 세로에서 고르는 방법 해서 둘이 동시에 고를 거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되지 않아? 곱해야겠지, 그지? 가로가 지금 5개니까 5개 중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C를 써야겠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 서로 곱하면 2, 1에 5, 4 곱하기 2, 1에 4, 3이니까 10 곱하기 6이 돼서 얼마? 60이라는 60개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얘는 응용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리 1168번도 같이 볼게요. 1168번이 어떤 문제냐면 얘도 거의 똑같은데 평행사변형을 각 변을 5등분해서 얻은 도형이라고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세로선도 6개, 가로선도 6개인 그냥 그런 애인 거야.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애냐면은 가운데 요즘 여기 있는 요거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니? 그러면 쟤를 어떻게 우리 결국에는 평행선 고르는 문제잖아. 이게 사실 평행사변형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르면 얘를 포함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얘의 오른쪽에서 2개를 골라버리면 그때 벌써 평행선이 안 돼. 평행사변형이 포함이 안 돼. 그치? 얘의 아래에서 2개를 한꺼번에 고르면 얘가 포함이 안 돼. 반면에 얘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고르면 어떤 평행사변형을 만들든지 얘한테 포함이 되겠지. 그치? 얘가 포함이 되겠지. 얘의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고르면 무조건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골라? 왼쪽에서 하나 골라. 평행선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가이야.
아니 얘의 왼쪽에 있는 평행선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얘의 왼쪽에 있는 평행선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지금? 네? 얘의 왼쪽에 있는 평행선 세로선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두 개잖아. 눈에 보이잖아. 왜 그래?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평행선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가이가. 네 개. 그러면은 왼쪽에서 두 개 고르고 오른쪽에서 네 개 골라서 만드는 그 8개는 얘를 어쨌든 좌우 안에서 얘를 안에 포함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고를 수 있는 거 찬영아 평행선 몇 개야? 가로선. 전기. 얘의 아래에 있는 평행선 중에 아, 고를 수 있는 게 세 세 개죠, 세 개. 위에서는 몇 개 고를 수 있어? 또? 3개. 세 개 고를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고른 애들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면 무조건 얘를 포함한다고. 그렇지? 왼쪽에서만 고르고 오른쪽에서만 고르고 위에서 하나 고르고 밑에서 하나 고르면 무조건 얘를 포함한다고. 얘가 오른쪽에서 두 개 고르고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쉽죠? 그래서 8 곱하기 9에서 몇 개? 72개의 우리가 얘를 포함한 평행사변을 고를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5, 26, 27은 사실상 같은 유형을 세 개로 쪼개놓은 거거든. 분할부터 알려줄게. 분할부터 우리 1170번 보면 1170번 보면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몇 가지야? 6가지의 과일이 있는데 6가지의 과일이 있는데 이 6개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과일이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에,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분할하는 경우. 분배는 아직 아니야. 분할만 하는 거야. 분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일 3개라고 치면 여기에 사과, 수박, 배가 담기든 여기에 배, 사과, 수박이 담기든 어차피 똑같은 바구니니까 순서만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게 되지. 얘는 순서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바구니에 담긴 과일들의 개수가 다를 때야. 같을 때랑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자, 먼저 같을 때, 그 전에 6개의 과일을 3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건 참고로 비면 안 돼. 그래서 6개, 0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많이 담아봤자 4개인 거야, 4개. 그치? 4개, 1개로 담거나. 아니면 제일 많은 놈을 3개라고 치면 3개, 2개, 1개로 담거나. 그치? 또 있어? 없지? 마지막으로 2개, 2개로 셋 다 똑같이 담거나. 요거 3가지 말고는 없지? 6개 나눠 담는 거. 빈는 바구니 없게 한다. 그치?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잖아. 여기 사과배 수박 하나, 수박 사과배 하나 똑같잖아. 같은 바구니에 담긴 건. 그럼 먼저 4, 1, 2를 먼저 구해보면 어때?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6개 중에 4개를 먼저 구해보면 6, 2, 4. 남은 거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1개 중에 하나. 그럼 다 됐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 1개를 보니까 여기 수박, 여기 사과 하나. 여기 사과, 여기 수박 하나.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는 가야 돼. 같은 경우지 얘네들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잖아. 수박사가 어차피 1개 더 담긴 방법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나눠줘야겠지. 얘네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뭔데? 바구니 2개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뭐야? 2팩토리얼이지. 그치? 2팩토리얼이니까 2팩토리얼 분의 1, 사실 그냥 2분의 1 써도 되고 이렇게 해주자. 321 같은 경우는 어때? 6개 중에 3개 고르고 남은 4개, 3개 중에서 2개 고르고 마지막으로 1개 중에 1개. 얘는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고르고 두 번째 바구니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2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그럼 끝이니 지연아? 왜 그러냐면 얘네 2개 담아놨기 때문에 바구니끼리 바꿔도 모른다고. 그럼 바구니 3개의 순서를 바구니를 일렬로 정렬하는 그 순서의 개수 몇 개야? 몇 팩이야? 얘기하면 몇 팩? 3팩이겠지. 그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3팩분의 1로.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6521이니까 얼마야? 6521이니까 15인가? 1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래서 15가지의 경로수가 나오네. 얘는
654니까 654 3이 1이니까 54 20 여기는 3이네 해서 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 그치? 60까지 나온다. 얘는 652라니까 얼마니? 652라니까 15 얘는 432라니까 6 얘는 뭐 1이고 얘는 6으로 나눠주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지. 얘도 15가지. 그래서 다 합쳐서 15, 60, 15 합쳐서 총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 분할하는 거야. 분배는 뭐니?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걔를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분배를 하려면 이제 이걸 나눠줘야 돼. 바구니를 만들었어. 두 개 만들었어. 요렇게 앞에 세 명한테 분배할 거야. 그럴 때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지지. 누구 자리에 1번, 2번, 3번 자리에 어떤 바구니가 있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마지막에 그 바구니의 개수만큼 3팩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요 문제는 분할이라서 그건 안 했어. 분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분할만 한 거야.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경우가 그 다음 유형인데 1173번 봅시다. 1173번 보니까 7명 학생을 3명, 1명이 3개 조로 나눌 거래. 7명 학생을 3명, 3명으로 이렇게 나눌 거래. 그러면 방금 분할했듯이 7C3 4명 남았죠? 그래서 4C3 마지막으로 1C1 이렇게 하면 분할이 되는데 보니까 여기도 3명, 여기도 3명이니까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100분의 1 이렇게 해줬더니 자, 분할만 한 거야. 아직 3, 2, 1, 7, 6 보니까 35 4,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분할만 하는데 지금 조를 나누기만 한 건데 70이 됐어. 70. 그런데 이 세 개 조를 각자 과학 그다음 어디야? 음악, 미술실 청소하도록 시킨대. 그러면 이 세 개 조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 일렬로 배열하는 수겠지. 몇 팩을 곱하면 되겠어? 지연아 3팩만 곱해주면 되니까 420까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 어렵지 않은 게 넘어갈 게 어차피 이거 3문제 빼고 3문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대진표 작성. 자, 지금 같지만 여기서 얘네 두 조를 2팩으로 나눈 이유가 뭐였어? 거기다 잠깐 5분만 기다려보자. 2팩으로 나눈 이유가 뭐였어? 같은 애들끼리 순서를 정하는 건데 순서를 없애버린 거였지. 대진표도 마찬가지야. 1178번 대표 문제 보면 대진표도 만약에 같을 수 있는 애들끼리 그냥 그 순서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여기 보면 요렇게 이렇게 6개의 팀을 가지고 대진표를 작성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하나, BA 하나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겠어? 얘를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겠어? 얘를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대진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분할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2, 2, 1 이렇게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1, 2, 2, 1이라고. 그치? 1, 2, 1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1, 2, 1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6C 1 곱하기 5C 2 곱하기 그 다음 뭐야? 3C 2 곱하기 그 다음에 1C 1 요렇게인데 문제는 뭐냐? 자, 얘네들 둘 바뀌는 우리 이거 C 하면서 순서 없앤 거 맞지? 그치? 순서 없앴지?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A, B, C, D, E, F 되나? 아니면 여기가 A, B, C, 여기가 D, E, F 되나? 지금 그 결과가 똑같잖아. 그치? 왼쪽에 몰린 거랑 오른쪽에 몰린 거랑 양쪽이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똑같아. 얘네 둘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눌 때 2로 나눈 거지. 나눌 때 2로 나눈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해보니까 얘는 6, 5, 4, 1이니까 10, 3, 1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뭐가 되더라? 9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대진표 작성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우리 이것도 문제 수가 2문제밖에 안 되네. 이거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얼른 풀고 끝냅시다. 몇 문제 안 되네. 6문제.